자, 질문 먼저. 몇 번? 질문해. 형거. 아니, 혜경이. 안 풀어가냐? 문채야. 질문. 안 풀어가냐? 걔가 어디가? 그럼 뭐. 큰일이네. 말 안 들어. 미분법을 저번에 했고, 그지? 오늘은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좀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과제도 안 해오고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 힘이 빠져가지고 수업을 할 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도 힘들어요. 이게 티키타카인데, 원래 공부라는 게. 소통이고, 티키타카인데. 숙제도 안 해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다. 자, 이게 이제 저번에 우리가 미분하는 거 좀 배웠어요. 자, 그럼 좀 복잡하게 적어볼까요? 복습 삼아서. 자, 요거를 미분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지? y를 미분하면 일단은 이렇게 프라임만 때리고 끝난 게 아니라 송미분이 들어가겠지? 8x 요거 미분해서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야. 요 정도의 미분. 그 다음에 요런 거 미분하세요 그러면 일단 3이 앞으로 나가고 차수를 하나 줄인 다음에 요걸 송미분해서 곱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요 정도의 미분. 그 다음에 고배 부분 기억나니? fx와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미분하세요 그러면 앞에 놈 미분, 뒤에 놈 그대로 플러스 앞에 놈 냅두고 뒤에 놈 미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정도의 관계만 미분하면 되고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추가로 잘 적어놓으세요. 자, 이제 오늘 한 것은 곱셈 미분입니다. 곱셈 미분. 무슨 말이냐면 y는 이렇게 분수로 돼 있어요. 분수. 그러면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 자, 이거 좀 복잡해요. 좀 복잡한데 잘 외워줘야 돼. 분모를 제곱하고 분모의 제곱. 그 다음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분자는 냅두고 분모를 미분해서 곱해주는 거. 그리고 가운데가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y는 x 플러스 2x 플러스 3분의 4x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요거를 미분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은 어떻게 하냐면, 원칙은 4x 제곱 마이너스 5하고 2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승을 이렇게 곱하는 거지. 마이너스 역수니까 이거하고 요놈의 역수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8x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돼요.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있는 요거를 미분하겠지. 요거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고 수 1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2승이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소미분을 곱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결국 나중에 뭘로 가냐 그러면 분모의 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요놈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와서 요거 두 개를 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간다. 근데 이런 것을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을 때 미분하세요 그러면 저 결론을 내어주시면 돼요. 분모
분모의 제곱. 그 다음 분자 미분 8x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놔두고 분모 미분에서 곱해주고 이렇게. 맞지? 이거 잘 적어놓고 기억해 주시고. 알았지?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은 루트 fx를 미분하는 겁니다. 루트 fx 이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미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론 한번 쓸게요. 이렇게 씁니다. 이 루트 fx분의 f 프라임 x 끝. 이 루트 fx분의 f 프라임 x 끝. 자, 요것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루트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자, 요거를 미분하라 이렇게 물어요.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y는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에 2분의 1승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미분해 주게 되면 일단 2분의 1이 앞으로 나갑니다.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지수에서 1을 빼주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돼.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소미분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6x 플러스 5가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은 분모 있는 거고 요놈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하면서 분모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6x 플러스 5는 이렇게 곱해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잘 보면 처음부터 요놈을 미분하세요 그러면 2 루트 fx 그대로 써요. 2 루트 fx 분의 요 속에 있는 요놈만 미분해서 분자에다 써주면 돼요. 6x 플러스 5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2 루트 fx 그대로 쓰고 2 루트 fx 분의 요 속에 있는 놈만 미분해서 분자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꼭 외우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목셈 미분법 그리고 루트 미분법 이 두 개를 외워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미분은 다 됐어. 됐지? 자, 그러면 미분을 어디다 써놨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점이어서 로피탈 점이었다니까. 그지? 로피탈 점이었어. 로피탈 점이면 무조건 쓰는 거야. 이 기한을 달면 안 돼. 아주 우리가 1등급인 아이들은 원리도 알아야 된다 이러지만 우리는 로피탈 점이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원칙도 알아야 되고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걸로 되는 게 미적분원에서는 거의 다 이걸로 돼. 그러니까 로피탈 꼭 알아놔야 돼. 이게 무슨 꼴이야? 어떤 극한이 0분의 0꼴이 된다 이 말이야. 이 꼴이 0분의 0꼴이야. 그럼 위아래 한 번씩 뭐 해도 돼? 미분해가지고 각각 미분해가지고 리미트로 써도 시계를 한 번씩 정해놓다. 이게 로피탈 점입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런가요?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자,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고 이제 또 다시 극한 배울게요. 미분 배울게요. 자, 어디로 가냐 그러면 29페이지 29페이지
29페이지 140번 한번 볼게요. 140번. 29페이지 140번.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다음을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 0으로 가야 돼요. 분자도 0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분모 4 빼기 2로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b는 4가 나왔어. 이해갔지?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 됐지? 맞지? 0분의 0꼴이 됐으니까 각각 한 번씩 뭐 해도 돼? 미분해도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럼 분모 미분하면 LX 2x가 되고, 자 분자 미분해 볼까요? 2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갔어? 이 상태에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줘야 돼.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4분의 2를 집어넣어주니까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이게 얼마가 된다? 최종적으로 3이 됩니다. 됐지? 따라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142번 볼게요. 142번. 142번 보겠습니다. x가 어디로 간다? 9로 가죠. x가 9로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a가 b에 수렴했습니다. 자, 이제 x에다가 9를 넣습니다. 9를 넣었더니 분모가 0으로 가겠죠? 그럼 분자도 9를 넣어서 0으로 가야 되니까 a가 9라는 거에는 이게였고요. 0분의 0꼴이 됐으니까 한 번씩 미분합시다. 자, 미분할 텐데 루트 x를 미분해야 돼. 아까 배웠지? 루트 fx를 미분하면 2 루트 fx분의 요 x를 미분해서 분자에다 써주면 돼. 얼마? 1 이렇게. 자, 빼기 3은 사라지고요. 분자도 뭐만 미루면 뭐만 남아? 1만 남겠지? 됐어? x에다가 얼마를 넣어? 9를 넣어라. 여기다 9를 넣으면 3이니까 6분의 1분의 1이니까 얼마? 6이 된다. 그래서 b는 얼마? 6입니다. 알겠죠? 로피탈로 푼 겁니다. 자, 로피탈로 풀어준 이유는 143번 보겠습니다. 한 번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100, 좀 어려운 걸로 해볼까요? 146번. 14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요. 마이너스 3으로 가고 분모는 0으로 가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분자도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봐야 돼.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분자는 9 플러스 9 플러스 3이니까 3 루트 9는 3이 되겠죠? 3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이것이 0으로 가 있고 그래서 a는 얼마? 1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갔어. 그러면 위아래 것이 뭐 해도 된다? 미분해도 된다. 분모 미분하면 1이고요. 자, 분자 요거 미분하기 헷갈린다 그랬지? 2 루트 fx분의 요 x제곱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2x 마이너스 1 프라임 x 이게 미분 거고 a가 1이었거든. 그럼 플러스 x니까 미분하면 플러스 1. 자, x에다가 마3을 넣어주세요. 분모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여기다 마3을 넣으면 9 플러스 3 마이너스 3 없으니까 9. 루트는 3, 2, 6. 그 다음에 여기다 마3을 넣으면 마7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2 b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a를 넣으면 6분의 5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로피탈 정리도 이제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극한 문제를 가급적이면 로피탈로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미분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야. 즉 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에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야.
자, 원래는 봐봐. 선생님이 순서를 바꿨잖아. 우리가 미분법을 배웠잖아. 근데 미분법은 미분이라는 정의가 나온 이후에 결과를 먼저 배운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지금 배울 것은 미분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먼저 보자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미분의 시초를 볼 건데 미분의 시초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화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야. 그러면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요 위를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였어. 그러면 요 점에 x좌표가 있겠지. 요 점에도 x좌표가 있겠지. 그리고 요 점에도 뭐가 있어? y좌표가 있고 요 점에도 y좌표가 있어. 그러면 점이 이렇게 변할 때 x좌표는 이만큼 변했고 y좌표는 이만큼 변했지. 그 변화한 비율을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x좌표를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얼마야? 여기는 fa가 되겠어. 그 다음에 이 점의 y좌표는 얼마겠어? fb가 되겠어. 그러면 x는 얼마만큼 변했냐면 여기서 a라는 점에서 곡선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x좌표는 요만큼 변했어. 요것을 델타 x라고 하고 x의 변화량이라고 말해. 이때 y좌표는 여기에 y좌표가 처음에는 f에 있다가 fb로 이만큼 변했겠지. 요것을 델타 y라고 하고 y의 변화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평균 변화율은 말 그대로 변화하는 비율이니까 누군가의 b로 나타내야 돼서, 즉 x의 변화한 양 그리고 y의 변화한 양을 분수의 비율로 쓰는 것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얼마만큼 변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것은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할 때야? a에서 x좌표가 b인 곳까지 변화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씁니다. a에서 어디까지? b에서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라 했습니다. 델타 x는 뭐야? 델타 x는 b에서 a 뺀 거지. b에서 a만큼 뺀 거. 델타 y는 뭐겠어? fb에서 fa를 뺀 거지. 자, 이것이 a에서 b 사이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끝. 이게 평균 변화율. 근데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아니냐? 맞지?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지. 요점의 좌표 a, fa. 요점의 좌표는 b, fb.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잖아. x 뺀 것분에 y끼리 뺀 게 바로 뭐야?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뭐야? 그래,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이것이 바로 뭐야?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겠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요 직각삼각형이 나올 것이고, 요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바로 무슨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탄젠트 세타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영어 보면 그러니까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를 구하세요. 그럼 이걸로 구하는 거야. 끝. 요거 하나. 요게 A와 B를 잇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평균 변화니까.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하학적에서 하면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x가 이만큼 변했을 때 y는 이만큼 변했지? 즉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구한다고?
불러봐. P가 뭔데? 뭐? 1 마이너스 그러면 뭐? F1 마이너스 F 얼마? 마이너스. 이게 바로 평균 변화예요. 마이너스에서 1까지의 평균 변화 구하세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계산할 수 있지. 이게 바로 평균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두 점 있는 직선의 길이는 음수나오겠지? 그러니까 두 점 있는 직선의 길이 구하세요. 이게 바로 평균 변화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직선할 때도 배운 거잖아. 식을 다 있어보면 델타 x를 그냥 둡니다. 델타 x라고 쓸게요. 자, b는 뭐라고 쓸 수 있냐?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 있어요. b는 a 플러스 델타 x. 요 길이에다가 델타 x만큼 더한 게 b야. 그럼 요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넣어줘. 그럼 a를 빼니까 델타 x가 바뀌겠지? 그리고 f b 자리에다 뭘 넣어줘? a 플러스 델타 x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평균 변화를 이렇게 하면 이건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요게 평균 변화다 그러면 요건 이해가 돼. 요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평균 변화 보세요. 요걸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런 식도 있다는 거 알아놔요. 음. 86페이지 체크 한번 넘어갈게요. 86페이지 보면 2번 있죠? 2번 1번에 2번 보면 평균 변화율 있어. 거기다가 표시를 해보자고.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를 말하고, 거기다 네모 치세요. b-a분의 fb-f. 그거만 딱 동그라미 쳐서 그걸로 계산합니다. b-a분의 fb-f. 그것만 기억하시고 거기만 동그라미 쳐. 그것만. b-a분의 fb-f. 동그라미 쳤어? b-a분의 fb-f. 그것만 기억해. 자, 근데 그 옆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는 식도 있지? 그런 거 없다 하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말이야.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근데 실제로 계산은 이걸 한다.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나와.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어. b가 뭐니까? a라는 길이라 델타 x를 더한 거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식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도 있다. 이제 실자는 안 써먹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고, 평균 변화를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다. 두 번째, 이번엔 평균 변화율이 아니고 순간 변화율.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미분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자, y는 fx가 있어요. 그러면 x 이퀄 a에서 여기 a고 여기까지 이렇게 b까지 이렇게 가면 델타 x는 델타 y가 바로 평균 변화율인데, 문제는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란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움직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델타 x라는 이 길이를, 델타 x의 길이를, 길이가 쭉 길잖아. 그리고 쭉 길고 요것이 평균 변화율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기하학적으로 움찔, 지금 움직인 거야. 움찔하는 그 순간, 그 0. 얼마만큼 움직이는 그 움찔한 그 찰나, 아주 미세한, 아주 극한에 가까운 그 순간, 그 지금 해서 움찔하는 그 순간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순간의 변화율, 움찔하는 그 순간의 변화율이 무슨 말이겠어? 변화율은 맞아요. 델타 x분의 델타 y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여기서까지 변하면 요점과 요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b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델타 x가 이것분의 이걸 말하겠지. b가 여기 있으면 요것분의 요걸 말하겠지. b가 여기 있으면 요것분의 요거, 더 작으면 요것분의 요거, 더 작으면 요것분의 요거, 요것분의 요거, 요것분의 요거, 요것분의 요거, 요것분의 얘가, 그러니까 거의 이 a에서 여기까지 b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거의 여기까지, 거의 a에서 a까지라고 볼 수 있겠지.
안 움직인 건 아니지만 A에서 B까지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여기서 아주 미세하게 0.00001만큼 움찔하는 그 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x 이퀄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라고 하지 않고 x 이퀄 a에서의 라고 말하겠지. 거의 a에서 a다 이 말이야. 그 순간의 변화를 말하는 거야. 움찔하는 그 순간 찰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b가 여기 있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b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뭐야? b가 여기 와. 이런 뭐야? b가 여기 와. 이런 뭐야? b가 여기 와. 이런 뭐야? 계속. 그럼 거의 이런 똑같은 점이 되겠지. a에서 a까지. 그럼 결국 이 변화율에서 델타 x가 거의 0에 가까워지겠지. 델타 x가 거의 0에 가까워져. 움찔하는 그 순간이니까 델타 x가 거의 0에 가까워져. 그러면 이게 뭐였냐 아까? 이게 이 평균 배열이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는데 요걸 쓰는 거야. 이게 바로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 선생님 델타 x분의 델타 y는 요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네. b-a분의 fb-fa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델타 x분의 델타 y는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델타 x를 영어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델타 x가 없는데 어떻게 영어로 보내냐? 결국 b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뭐야? 이것도 무슨 뜻?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를 의미하는 식. 다 하나예요. 그럼 선생님 요 b라는 숫자를 그냥 이미 x라고 쓰면 어떻게 돼? x라고 쓰면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가 어디로 간다? a로 갈 때 x-a분의 fx fa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리고 실제로는 계산은 요걸로 할 거야.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는 요걸로 계산해. 요것만 기억합니다. 기하학적 의미는 두 점을 잇는 직선에 뭐였어? 기울기를 의미했어. 자,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에는 이렇게 식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요것만 이거 나중에 이해 못하면 이 과정 이해 안 하고 그냥 결과만 나오려면 힘들어서 안 돼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움찔한 그 순간의 변화예요. 그러면 델타 x는 델타 y가 변화율 맞아요. 이때 델타 x가 거의 0에 가깝게 한단 말이에요. 이 간격이 거의 0에 가깝게. 즉 b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b를 이미 x라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순간 변화율을 의미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줄여서 뭐라고 쓰냐 그러면 f 프라임 a라고 할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줄여서 뭐라고 쓴다고? f 프라임 a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알았어? f 프라임 a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이것도 f 프라임 a, 이것도 f 프라임 a, 이것도 f. 그리고 여기서도 봐봐. x를 a 넣으면 분모 어디로 가? 0. 그럼 분자도 x 넣으면 어디로 가? x를 a 넣으면 fa-fa 0으로 가지? 0분의 9니 32분의 분모는 1. 분자 미분하면 f 프라임 x지. 이건 상수니까 사라지고. a 넣으면 이게 f 프라임. 근데 이것은 뒤에서 배운 프라임을 가지고 결론은 여기로 돌아온 거잖아. 처음에는 이것을 f 프라임 a로 쓰기로 약속한 거야. 이게 f 프라임이야. 그럼 f 프라임 a는 뭐냐? 기하학적으로 뭐냐? 아까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였어. 이번에는 보세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런데 b가 여기에 있으면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로 바뀌고 b가 여기 있으면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b가 여기 있으면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b가 여기 있으면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다가오다가 점점 다가오다가
최종적으로는 거의 뭐가 되겠어? A와 요점과 그냥 요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러면 두 점을 똑같은 점이니까 결국은 여기서의 뭐가 되겠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얘가 뭐의 기울기가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로 의미가 바뀌어버리겠지. 거의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요점에서의 뭐의 기울기로 바뀌어버려?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알겠어? 이게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x = a라는 점에서 접선 꿀 수 있지? 그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라고? 요건데 요 극한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쓴다고? f'a라고 쓰기로 한다 이거야. 그러면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3차함수 위에 x 좌표가 있어. 이 x 좌표가 2야. 그럼 요 2라는 점에서 접선을 볼 수 있겠지?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f' 얼마라고? 2라고. 알았어? 이 접선의 기울기는 f'. 미분에서 2 넣으면 돼. 12 마이너스 3. 접선의 기울기가 8이야. 8. 바로 알 수 있다. 이 접선의 기울기는 f'2야. 근데 왜 이것이 미분의 시작이냐? 미분, 아주 미세하게 쪼개는 거지. 구간이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간격을 엄청 미세하게 쪼개는 거야. 알겠어? 그럼 B라는 점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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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찔하는 그 순간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순간이라 지금부터 변화율 그러면 이 순간이란 말을 생략해도 변화율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드디어 x = a에서의 무슨 계수? 미분 계수. 미분 계수. 처음으로 미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거를 x = a에서의 미분 계수 이렇게. 무슨 말 갔어? 결론 B입니다. A에서 B까지의 뭐? 평균 변화율 어떻게 구한다고? B-A분의 FB-FA. 끝. 의미는 뭐지? 의미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게 중요하다고. x = a에서의 뭐? 미분 계수. 다른 말로 x = a에서의 미분 계수 또는 그냥 순간 변화율. 같은 말인데 주로 미분 계수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 이건 뭐라고요? f' 뭐? a. f'a라고 씁니다. f'a는 어떻게 구하지? f'x를 구해고 우리가 했잖아. f'x를 구해가지고 뭘 넣으면 된다고? x 대신에 a 넣으면 된다고. 그냥 이걸로 해야지. 누가 이걸로 해? 이걸로도 안 해. 이걸로 하지도 않는다면 바로 그냥 미분해서 넣으면 돼. 그래서 x = a에서의 미분 계수는 뭐라고? f'a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한다? y는 fx가 있고 x좌표가 x = a가 있을 때 f'a라는 것은 요점에서 뭐의 기울기를 말한다? 접선의 뭐? 기울기가 바로 f'a다 하는 거야. 끝.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합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것은 듣기만 해. 아, 선생님 f'a가 좀 전에 선생님 말한 것처럼 델타 x분의 델타 y 여기에서 델타 x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움찔하는 그 순간에 평균 순간 변화율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걸 식으로 써놓은 게 델타 x가 영어로 갈 때 델타 x분의 여기가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것이 요렇게 정리되는 기호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고 싶어?
f 프라임 x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지. f 프라임 x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함수라고 해. 미분이 된 함수를 뭐라고 해? 도함수라고 해. 그러면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겠어? f 프라임 a x, f 프라임 a가 이거니까 f 프라임 x는 어떻게 구하겠어? a 자리에 뭘 넣어주면 되겠어? x를 넣어주면 돼. a 자리에 x를 넣어주면 되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도함수의 정의야. 뭐라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게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이게 도함수의 정의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y는 x제곱이 있는데 이게 fx예요. 이놈의 도함수를 구하시오고 했어요. 즉 y를 미분한 함수 f 프라임 x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얼마라고 알고 있어? 내가 알려줬으니까 2x예요 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왜 얘가 2x냐 라고 물어본다면 도함수의 정의로 구해줘야 되는 거야. 도함수의 정의는 뭐냐? 소수령으로 한 번씩 낼 수는 있으니까 알아둬야 돼. 도함수의 정의. 예전 사람들은 도함수를 이 극한에서 구했단 말이야. 요게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무조건 대입을 해서 도함수를 구했어. 실전 해보자. fx 플러스 델타 x니까 x 자리에다가 요걸 넣어주겠지. 그러면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fx는 뭐야? fx는 여기 있잖아. 그대로 뭐의 제곱? x의 제곱. 분모는 델타 x고요. 분자는 전개하면 x제곱 x제곱 사라지겠지. 그 다음에 두 배의 앞뒤를 곱하니까 2x 델타 x 플러스 델타 x 뒤에 놈의 제곱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델타 x로 나눠주면 2x 플러스 델타 x만 남는데 델타 x에다 0을 넣어버리니까 이게 사라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2x라는 도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도함수라는 것을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희한하게도 일정한 패턴들이 있단 말이야. 그 패턴을 공식처럼 정리해놓은 게 바로 미분법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부터 배웠습니까?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그걸로 미분하지. 누가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 이거 도함수 구하라면 2x요 이렇게 하면 되지. 누가 이렇게 정의에 따라서 하겠냐? 근데 이 정의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알아놔야 된다. 학교 시험에 소수를 낼 수 있으니까. 끝난 거야? 86페이지. 2번 보면 미분계수 나오지? 미분계수. 자, 거기서 그 하나만 기억합시다. f'A는 이렇게 있지? 그 중간 정도의 참고 위에 f'A는 이렇게 있지? f'A는 두 개를 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요거하고 그 옆에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 요 두 개. 요 두 개가 뭐를 위해 f'A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맞지? f'A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 88페이지 가면 88페이지 4번 보면 도함수가 있어요. 도함수. 자, 도함수에서는 첫 번째 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요게 도함수의 정의야. 모든 도함수는 여기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구해야 돼. 그래서 원래 도함수는 거기다 넣어서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뭐가 있다? 희한한 규칙이 생기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미분법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말하는 f'x라고 하는 거 요거. 자, 잘 보세요. y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이걸 미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y 다시는 얼마야? 미분해봐. 배웠으니까 2x 플러스 6 이렇게 말하지? 자, 그 다음에 y는 x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분해볼까요? 미분하면 얼마지? 2x 이렇게 되겠지? 요건 상수니까 없어지잖아. 자, 이번에는 y는 x제곱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다 봅시다. 자, 그러면 y를 미분하면 얼마예요? 2x가 되겠지. 이건 상수니까.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y-라는 것은 정식 기호가 아니라 약식 기호야. 약식 기호. y를 미분했다라고 하는 약식 기호야.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면 y를 미분합니다. 이렇게 써야 돼. dy. 이 t가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y를 뭐한다? 미분한다. 이렇게 써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다가 뭘 써줘야 되냐 그러면 dx 이렇게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분 변수라는 뜻입니다. 미분 변수. 무슨 말이냐면 y를 미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는 x가 미분의 문자다라고 써준 거예요. 이것이 복잡하니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또는 y가 fx니까 이렇게도 쓰겠지. fx를 뭐 하세요? 미분하세요. 그 대신 미분하는 문자는 x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정식 기호예요. 근데 이 기호가 복잡하니 이것을 우리가 쓸 때 fx를 미분하세요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렇게 써버리면 아, x가 문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y를 미분하라 했는데 뭐가 문자인지 말 안 했지.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x는 문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미분을 할 때, 잘 보세요. 누군가는 미분을 할 때 이것을 6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미분하라 했더니 8a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얘가 어떤 의미냐? 6이라고 쓴 사람은 y를 미분했는데 a를 문자로 생각한 거예요. 8a라고 쓴 사람은 y를 미분했는데 a를 문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8a가 되는 거예요. a가 문자니까 이런 것들은 상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y 다시만으로는 뭐를 문자로 하나는 뭐를 변수로 하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약식 기호를 쓴다 하는 것은 약속이야. 뭘 기호로 했을 때 x를 변수로 했을 때라는 전제하에 쓰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x가 문자인 거야. 근데 나는 굳이 얘를 미분할 때 a로 문자로 해서 미분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 a를 문자로 y를 미분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x로 미분 때리는 거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어. 알았지? 자, 그러면 펴줘봅시다. 90페이지 45번 풀어보자. 45번 fx가 x상승 플러스 ax로 되어 있죠. x의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9입니다. 자, 0에서 2까지 평균 변화를 써봐. 0에서 2까지 평균 변화율이 뭐지?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 이게 0에서 2까지 평균 변화율이야. 이 가서 0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된다. 2 빼기 0분의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배다 이거야. 2분의 F2는 X에다 2 넣어주면 돼. 8 플러스 2A 빼기 0이고 F0도 얼마니? 0이네. 이게 9가 된다. A는 얼마? 됐지?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겠어? 최종적으로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몇 x? 5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물어보면 f 프라임 얼마? 3. f 프라임 3 구하면 돼. 이걸 정의로 구하지 않아. f 프라임 x를 정의로 하지 않고 우리는 도함수로 하는 거야. 자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얼마? 5. 그리고 f 프라임 3을 구하면 돼. 그러면 3번이니까 9, 3, 27에 5로 돼서 32. 그 다음에 54번 보겠습니다. 54.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풀어봅시다. x에다가 g 프라임 1을 물어봤어요. g 프라임 1을 물어봤으니까 gx를 미분해가지고 뭘 넣으면 되겠니? 1 넣으면 되겠지. 자, g 프라임 x로 구해볼까요? g 프라임 x는 어떻게 되겠어? 고백 미분이지. 얘랑 얘랑 뭐 이제 있어? 곱해져야 되는 거야. 고백 미분이니까 고백 미분을 쓰면 앞에 넣은 미분 1, 뒤에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이게 고백 미분이니까 여기까지 갔지? 자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겠어? x 대신에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 대신 1을 넣으면 f1 더하기 f 프라임 1 이걸 구하라. 이해갔지? 이거 구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어봅시다. 자 요 극한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x에다 1을 넣으면 분모가 1 빼기 1을 해서 0으로 가니까 분자도 x 대신에 1 넣으면 0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f1은 얼마? 5라는 게 확보가 됐고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뭐 해도 된다? 한 번씩 미분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x-1을 미분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 fx-5를 미분하니까 f'(x) 마이너스는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다 1을 넣어주면 f'1이 되겠지. 그것이 9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시면 14가 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3페이지 65번 문제를 읽어보고요. 극한 문제가 나왔네요. fx가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3 플러스 h 마이너스 f3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극한값을 정리해야 되니까 h가 0을 넣겠죠. h가 0을 넣었더니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는요 0을 넣으니까 f3 빼기 f3 분자도 0으로 가네요. 0분의 0분이니까 위아래 한 번씩 뭐 할 수 있어? 미분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문자는 뭘 변수로 생각해야 되겠어? h가 x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겠지? h를 상수로 보면 0이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되고 h가 x처럼 생각돼야 돼. 여기서 알았어? 그래서 h가 x라고 생각하면 돼. 미분하면 1이고 이거는 일단은 f' 3 플러스 h로 간 다음에 속미분 들어가면 얼마야? 속미분 곱해줘야 돼. 근데 속미분 곱해줘도 0
플러스 1이지? 1을 구할 필요 없고 F3은 어쨌든 상수니까 미분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H가 0을 넣어주면 되니까 F' 3이 되겠죠. F' 3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되겠죠. F'X는 뭐야? 미분해 봅시다. 2 앞으로 나가고 2X 차수하나 줄이고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3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 11.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뒤에는 86번 보겠습니다. 86번. 이거 풀어봅시다. 천천히 해볼게요. H에다가 0을 넣었어요. 0을 넣으니까 0. 여기다 넣으면 F1 빼기 F1 역시 0분의 0거리죠. 그래서 위아래 한 가지씩 미분할 수 있겠죠. H를 X처럼 생각하고 미분하면 1이 되고요. 자, F1 플러스 H를 미분하면 일단 F1 플러스에 프라임을 땅 때리고 속미분 곱해줘야 돼요. 속미분하면 1 플러스 H, 즉 1 플러스 X 미분처럼 1이니까 구할 필요 없고 끝. 자,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를 미분하니까 프라임이 되고 속미분 곱해줘야 됩니다. 요거 속미분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돼요. 안 곱해주면 큰일 납니다. 마이너스 1 곱해줘야 돼. 속미분 해줘야 돼. 속미분. 자, H가 0을 넣읍시다. 그러면 F' 1을 되고 이것도 F' 1을 H가 0을 쓰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F' 1이 2개. 이해갔어요? 눈치 이해가냐? 이게 얼마다? 6입니다. 따라서 F' 1은 얼마겠어요? 3입니다. 이렇게. 자, 물어본 것은 이거 물어봤죠? 이거. 자, 이거를 구해봅시다. H에다가, X에다가 1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넣었어요. 이제 0. 분자도 F1 빼기 F1은 0. 0분의 0거리니까 한 번씩 미분할 수 있어요. 분모 X만씩 미분하면 1. 자, 분자 미분 들어가 볼게요. 분자는 F' X 세제곱 끝난 게 아니죠? 속미분 들어갑니다. X 3승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뭐? 3x 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빼기 F1인데 F1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 끝. 이 상태에서 x에다가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3F'1이 되겠죠. 정답은 F'이 3이니까 답은 9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미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분법을 또 어디다 쓰느냐 그러면 자, 함수 방정식에 씁니다. 잘 보세요. 함수 방정식에도 미분법을 이용해서 푸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 듣고 하세요. 이거는 설명 들어보세요. fx가 주어지지 않았네요. 자, 이렇게. 이때 이거 물어봤습니다. 자, 봅시다.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거를 함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함수의 식으로 이렇게 구성된 어떤 방정식의 느낌. 이해가죠? 뭐 x로 돼 있으면 이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것은 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 방정식. 자, 문제는 fx가 뭔지 모르겠는데 fx가 항상 이걸 만족하더라 이 말이야.
fx의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걸 만족하더라. 그리고 이것은 모든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더라.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4라는 값으로 가더라.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때 f'x를 구하라. fx 알아야 뭐 미분 하든지 말든지 할 거야. 근데 이 두 개만 가지고도 fx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h라 0을 넣습니다. 그럼 분모가 0으로 가고 여기도 0을 넣으면 f0 빼기 f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위아래 한 번씩 미분할 수 있죠. 여기서 h를 x처럼 생각하고 미분하면 되니까 1. f' 2h 한 다음에 성미분 곱해줘야 돼. 2. 빼기 f0은 3수니까 미분하면 끝. 자, 이제 h가 0을 넣겠죠. 그러면 바로 2f' 0 되겠네. 자, 이게 4란 말이야. 그러면 f' 0은 얼마?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우리는 f'x를 구해야 되는데 또 알 수 있는 식은 요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요것을 미분할 거야. 옆에 주셔야 돼. 누가 문자냐? 말해봐. 문자가 누구야? x가 문자야, y가 문자야. 그걸 정해줘야 돼. 나는 미분을 할 건데 아까 말했지. 미분을 하려면 문자가 뭐냐가 중요하다고. y는 x제곱 플러스 4a 3승이 있어. y를 미분하세요 하면 2x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y를 미분하세요 했더니 12a 제곱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미분은 y를 미분했는데 변수를 x로 봤다는 얘기고, 이 미분은 y를 미분했는데 변수를 a로 봤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누구를 문자로 볼 거냐가 중요한 거야, 미분할 때. 그럼 나는 여기서 미분을 할 때 누구를 문자로 볼 거냐? x를 볼게요. 그러면 y는 뭐하고 똑같아? 숫자처럼 생각해야 돼. 자, 미분합니다. f x 플러스 y를 프라임을 때리겠죠? 자, 그리고 속미분을 곱해줄 텐데 속미분은 얼마야? 1이야. 1. 곱할 필요 없어요. 는 그 옆에 뭐겠어? fx 미분했으니까 f 프라임 x 그 다음에 fy 미분한 뭐야? 0입니다. fy는 뭐하고 똑같아? f3, f8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y는 숫자야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건 f2나 f8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x만 문자로 보고 있다고. 그래서 얘는 f3이나 f1이나 이런 것처럼 숫자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사라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2xy를 미분해야 돼. x만 문자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있어? 마이너스 몇 y? 2y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 f'0이 얼마라고 돼 있어? 2라고 돼 있지? 그럼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요 식에서 x에다가 0을 넣어줘. x에다가 0을 넣어줘. x에다 0을 넣어주면 f'y는 f'0이 2야. 2 마이너스 2y 이렇게. 2 마이너스 2y. 구했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f' 5는 뭐겠어? 2 마이너스 2 곱하기 5 이렇게 하는 것처럼 f' x 구하기 있으니까 f' x는 뭐겠어? 2 마이너스 2x. 요 y 자리에다가 x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f' x를 구합니다. 여기다 5 넣으면 4 넣으면 이렇게, x 넣으면 이렇게. 자, 이게 함수 방정식이야. 하나 정도는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니까. (94번) 한번 펴보세요. 94. 좀 어렵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94.
자, 보겠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어렵죠? 자, 이번에는 거기 보면 끝부분에 뭐가 돼 있어? 무슨 함수라고 돼 있어? 다함수라고 돼 있죠?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x가 14입니다. f'은 얼마입니까? 볼게요. fx가 다함함수예요. fx가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것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먼저 x에다 0을 넣어볼까요? y에다가 0을 넣어봅시다. x에다 0 넣고 y에다 0을 넣으면 항상 성립하니까 이거 항등식이라서 그래.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이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0 넣어볼게요. 그러면 f0 더하기 f0 x와 y에다 0 넣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f0은 얼마? 1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 플러스 y x로 미분할게요. 그러면 f 프라임 x 그럼 fy는 상수니까 사라지겠죠. 플러스 2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x에다가 제가 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y가 되고요. 2y 플러스 f 프라임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f 프라임 우리가 자주 보는 x는 하면 어떻게 되겠어? 2x 플러스 f 프라임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fx는 몇 차일까요? 2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왜요? fx를 미분 때렸더니 2x 플러스 어떤 숫자, 그 어떤 숫자겠지? 이거요? fx를 미분한 것이 2x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fx는 어떻게 생겼다? x제곱 이렇게 생겼다. 그래야 미분하면 2x가 나오고 어떤 숫자 나오겠죠. 이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ax라고 씁시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f0은 얼마라겠니? f0은 1이라고 했지? 그렇지? f0은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쓰겠다. 이제 fx를 잡은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다시 한번 fx의 요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xy에다 모두 0을 넣어서 f0이 1이라는 걸 알아냈고요. 이걸 x로 미분을 때려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x에다가 0을 넣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y 대신에 x를 넣어주면 f 프라임 x가 이렇게 2x로 출발하는 어떤 값이라는 걸 알아냈어. 미분에서 2x 얼마야? 그럼 fx는 요거란 얘기지. x제곱 플러스 얼마? x 플러스 2차식이야 fx. 근데 상수 0 넣었을 때 1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 요거 어떤 숫자니까 이게 a라는 얘기겠지. 요걸 잡아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푼다. 자, 물어본 것은 f 프라임 0이지. f 프라임 0은 뭐야? 얘를 미분해서 0 넣어라 했으니까 a를 구하라. a를 구하세요. 자, x에다가 1 넣습니다. x를 넣으니까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어떻게 돼야 돼? 1 넣으면 0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f1은 뭐랑 같아? f 프라임 1과 같습니다. f1은 얼마니? f1은 저기다 1 넣으면 얼마야? 2 플러스 a가 되겠죠. 2 플러스. 그리고 실제로 f 프라임 1도 뭐야? 미분해서 1 넣으면 되니까 2 플러스 1로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씁니다. 그럼
그럼 0분의 0꼴 됐으니까 미분 들어갑니다. 몇 x? 2x. 자, 요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겠죠. 빼기. 요걸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미분한 걸 또 미분하는 거지. 몇 번 미분? 2번 미분하겠죠. 두 번 미분하는 거지. 그리고 x에다가 1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2가 되고요. 그러면 f 프라임 1이 되고요. 빼기 f 2 프라임 1 이것이 14입니다. 자, f 프라임 1 마이너스 2 프라임 1은 28 되겠습니다. 자, 미분해서 1 넣읍시다. 자, 요거 미분해서 1 넣으면 얼마입니까? 2 플러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2번 미분해서 1 넣습니다. 자, 한 번 미분한 뭐예요? 2x 플러스 a겠죠? 2번 미분한 뭡니까? 2가 되겠죠? 거기다 1을 넣어도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이렇게 빼주면 28이 되겠죠. 그래서 a는 28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생님이 뭘로 푼 거야? 로피탈로 푼 거야. 로피탈. 자, 그럼 이쯤에서 로피탈이 만능이 아니라고 그랬지? 로피탈이 만능이 아니라고 그랬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최대한 로피탈로 푸는 연습을 해놔야 된다. 자, 103번 보겠습니다. 103번 볼게요. 풀어봅시다. 같이. x에다가 뭘 넣어요? 마 2를 넣습니다. 분모가 들어갑니까? 0으로 가겠죠. 그럼 분자도 뭘 넣어야 됩니까? 마 2를 넣어야 되겠죠. 마 2를 넣으면 0으로 가야 됩니다. 103번 풀고 있어요. 103번. x에다 마 2 넣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마 2 넣어볼게요. 마 2에 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에다 마 2를 넣으세요. 플러스 24 마이너스 40은 0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 4 나옵니다. 얘는 4. 자, 그러면 10을 다시 쓰면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의 4승이 되겠죠. n이 4 나왔으니까 4승 마이너스 3x 3승 마이너스 40. 요 극한값을 물어본 거죠. 0분의 0꼴이 된 것은 당연하니까 0분의 0꼴이 되면 위아래 한 번씩 각각 미분해도 됩니다. 자, 분모 미분 때릴까요? 2x 분자 미분 때리면 4x 3개 마이너스 9x 제곱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x에다가 마 2를 넣읍시다. 그럼 분모는 마 4가 되고요. 마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2 마 2를 넣으면 36.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68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치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접선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접선이 나오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y는 fx라는 그래프 위에 y는 그래프라는 fx라는 위에 있는 점, 요 점의 x좌표가 x 이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 x 이퀄 a라는 점에서 자냐? 자면 뭐 알았어? 정신 안 차려? 저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저 냉동실에 가면 아이스크림 있어. 설명만 듣고 자. fx라는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x 이퀄 a라는 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접선을 끄면 이렇게 한 개가 나오겠지.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여기 하겠어? f 프라임 얼마? a. 이게 이 접선의 기울기. 알았지? 끝. 이거 하나만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못했던 것들 풀 수 있어요. 자, y는 x의 제곱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 위에 2,4라는 점이 있어. 2,4에서 접선을 끄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면 그전에는 우리가 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를 말할 수 있냐면 f'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가 f' x, y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미분에서 2를 넣어주면 돼. 4가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은 기울기 4이면서 2,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x 빼기 2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이게 접선이야. 알았지? 이렇게 접선이다. 요거를 이제 이 124페이지라는 단원에서 배울 거야. 저기 휴게실 가면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있거든. 갖다 먹어. 지금 가져와. 3개 가져와서 하나씩 먹어.
자, 124페이지 볼게요. 같이 한번 얼른 풀어봅시다. 그 진도는 최대한 좀 나가고, 이거를 풀면 안 되겠구나. 소리 좀 미안. 맞네. 맞아. 자, 124페이지. 38번 같이 한번 봅시다. 곡선이 있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지?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얼마? 마 1. f 프라임 1이 답이야. 네, 알겠지? f 프라임 1이 답입니다. 39번 볼게요. 3차함수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gx는 몇 차야? 4차함수겠지? gx는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gx고 fx는 이렇게 3차야. 이렇게 그려져 있다. 문제는 fx 위에 있는 점 3,2. 자, 여기에 뭐가 있어? fx 위에 3,2가 있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라고 되어 있어요. 4. 그럼 이 4는 바로 f'3을 말하겠지. f'3이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f3은 얼마야? 2겠지. 왜요? 3,2를 지나니까 x에다 3 넣으면 y가 2를 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몇 가지? 3,2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f3은 2가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얘기는 f'3이 3이 4라 이렇게. 자, 물어본 것은 g'3 물어봤어요. 자, g'3은 gx를 미분해서 3 넣는 거야. 자, 미분하려고 봤더니 곱의 형태야. 얘랑 곱해져 있어.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넣은 미분 1, 뒤에 넣은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내주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가. 자, 여기다가 3 넣으면 돼. 3. 그래서 g'3은 f3 더하기 5 곱하기 f'3 이렇게 해서 재료를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47번 보겠습니다. 47번. D47. 3차함수 위에 있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 위에 있는 점, 요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3,0. 여기서 접선을 보였는데 그 접선이 어디를 지난다? 5,a를 지납니다. a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f 프라임 얼마예요? 3이죠. f 프라임이 3. f 프라임은 어떻게 구합니까? 미분해서 3 넣으면 되겠네요. 자, 미분해서 3 넣어봅시다. 3x 제곱이니까 27 마이너스 30 플러스 6. f 프라임 3은 3. 자, 그리고 요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지?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지? 5 빼기 3분의 a 빼기 0. 이것도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지? 같아야 되겠지? 응?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체크한 거 좀 확인해서 풀어보겠습니다. 44번 체크하시고요. 46번, 49번 뒤로 넘겨서요. 51번, 53번, 54번, 58번, 그 다음에 67번, 71번, 73번 체크한 거를 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제는 하나씩
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몇 번을 보냐 그러면 요걸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y는 2x 플러스 4하고 접한대. 얘랑 접해. a 구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알려준 거냐 그러면 접선을 알려주긴 했는데 기울기가 2라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2. 그러면 접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접점의 x좌표만 주어지면 우리는 f'a가 그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접점이 없이 기울기를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기울기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어요.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 기울기가 4인 접선이 있어.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이쪽에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이 접선을 구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 무조건 접점을 알아야 돼. 알겠어? 접점을 알아야 접선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점의 x좌표를 a라고 해봐. 그러면 기울기는 뭐라고 바뀌어야 돼? f'a라고 할때. 그럼 f'a는 어떻게 구해? 미분해서 a 넣어주면 돼. 3a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얼마가 된다? 4가 돼야 된다. 그러면 a 제곱은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아니? a 제곱은 2가 된다. 하기 싫어? 접점을 모르면 기울기를 모르니까 접점을 안 주면 무조건 접점을 써라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f'a가 여기 있는 4하고 같아야 되는데 a가 나온다. 여기는 몇 개냐? 루트 2, 가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되겠지. 또 나머지 작은 어떻게 보여? x에다 루트 2 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두 번째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3차 함수가 있는데 대충 쓸게. 여기 밖에 0, 마이너스 2가 있어. 여기서 접선을 그거 이렇게 되겠지. 이거 구해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까? 기울기도 모르고 접점도 모르고 무조건 접점을 넣어야 되겠네. 예전에 이거를 a, x좌표를 모르니까 a, y좌표는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가 얼마냐? f'a 미분해서 a 넣으면 돼. 3a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기울기는 누구랑 똑같겠니? 여기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겠지. 그럼 어떻게 구해? x끼리 뺀 거네. y끼리 뺀 거. 이렇게 여기서 a를 구해요. 그러니까 접점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접선은 무조건 접점을 알아야 돼. 접점이 안 주어지면 무조건 접점을 a, 얼마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많이 변형 들어가봐야 이렇게 들어간다.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fx야. 여기는 gx야. 이렇게 접한대. x = 2에서 접한대. 이렇게. 그러면 공통의 접선을 갖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지? 이 접선의 기울기는 f를 기준으로 보면 f'이고 gx를 기준으로 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g'이겠지. 똑같아야 된다. 때로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gx가 그려지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여기에서 서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냐면 수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 그럼 접선끼리 수직이 되는 거야. 요점에서 수직이야. 요점의 x좌표가 1이야. 그러면 요 접선의 기울기는 f'1이고 요 접선의 기울기는 g' 이럴 텐데 곱해서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변형은 특별하게 할 게 없고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접선은 무조건 접점이 나오면 끝난다. 기울기가 F'A니까. 근데 접점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A, 얼마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돼. 무슨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불러준 거 있죠? 그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체크해서 불러준 거 있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